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 기분도 많이 편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제 있었던 우리 화이자 그 백신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또 급반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주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일어나는,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좀 많이 봤고요.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할 때마다 또 급변해서 시장이 또 시가부터 완전 급락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카카오가 예를 들어 그동안의 코로나 1차 팬데믹 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언택트 쪽으로만 있을 종목일까요, 카카오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래프 또한 아니고요. 그랬을 거였으면은 기존에 올라오지도 못하다가 3월 달부터 시즌처럼 급반등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테마를 조금 끼더라도, 테마성 어떤 수급을 반영을 시키더라도 꾸준한 성장세와 상승세는 지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업의 그 가치 자체, 기업의 그 사업의 내용의 자체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오늘 시장 너무 힘이 들고 괴롭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멘트 많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초보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붕 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갭이라는 겁니다. 갭.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는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3.7%로 찍혀서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갭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갭 하락을 보일 때는 사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종목 카카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매도세가 출회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갭으로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같은 이런 과열을, 잠시 하락에 대한 과열이죠. 잠시나마 이 하락에 대한 과열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겠어요? 좋은 기업이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면, 중요한 건 좋은 기업이면. 잡주는요, 말 그대로 잡주는 버리면 그만이에요. 주포들, 세력들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나 한두 명, 짜잘한 한두 명이 버린다라고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기업은 누구든지 사겠다고 또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제 리딩 방식 중에서 그나마 저는 좀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저도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도 손실인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잡주를 추천하지 않아요. 물려도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제 리딩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무조건 카카오 같은 종목만 소개를 한다는 건 아니죠. 또 약간 작으면서도 중소형의 성장주, 또 어떤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진짜 물려도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사실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일 때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고 싶으면 결국에는 또 제가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인 거예요. 비중.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중 아니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막말로 솔직히. 그쵸?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종목들은 시간적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좀 너무 시간 투자를 오래 할 성격은 아니다 싶으시면 이런 급락을 보이는, 개파락 보이고 급락을 보이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왜? 좋은 기업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진짜 무지막지한 금액을 비중을 투입을 해가지고 꽉 묶여 있어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시기까지 그냥 시간 투자만 해야 돼요. 근데 하락을 보이고 있거나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벌벌벌 떨죠. 그쵸? 그럼 내가 벌벌 떨지 않게끔 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한겨울에 추워서 나가서 진짜 내복만 입고 나가면 어때요? 춥고 벌벌 떨리죠? 안 떨려면 어떡해요? 옷 챙겨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옷도 안 챙겨 입고 그냥 나가서 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굳이 고집을 하고 나가서 그러고 그냥 맨몸으로 한겨울에 그렇게 계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좀 해드려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 이거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주식을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시장이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시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런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예를 들어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던 사이에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11,500원 11,200원 요 사이에서 편입을 해라. 이때 편입했다가 우리 수익 내고 나왔다가 그쵸 절반 팔고 다시 여기서 다시 샀어요. 또 다시 그러면서 지금 반등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거 오늘 얘는 반대로 갭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계속 좋은 시세 이어나가고 있고 아무튼 뭐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빠지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우리가 어디서부터 샀는데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오늘 이거 외에 뭐 시젠 저도 때려 맞았습니다. 8% 빠진 거 뭐 단타수량 시즌 들고 있는 거는 뭐 유튜브 제 영상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때려 맞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때려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약품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시즌도 100%는 절대 아니다. 왜? 백신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왔을 때랑 백신이 나왔을 때를 제가 구분을 해서 제일약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단을 하고 이게 독감이냐 백신이냐를 구분을 해서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그런 증상조차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가서 검사를 굳이 받아야 됩니까? 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면 모를까. 그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독감 시즌이래. 그냥 독감 걸렸나? 가서 진단받아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백신이 나왔을 때랑 치료제가 나왔을 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쇼크성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바디텍메드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둘 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만큼의 지금 하락 시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사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8%라는 하락률은 최근에 시세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추세에서의 8% 하락은 사실 적은 하락은 아닙니다. 바디텍메드 12% 거의 13% 빠지는 거 적은 하락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시젠과 바디텍메드를 어떤 측면으로 편입을 했죠?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자 백신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종목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냉정하게 따지면 백신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온대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 지금 엄청납니다. 프랑스 12만 그렇죠? 인도도 뭐 4, 5만대 미국 아직도 10만 명대예요. 이게 결국에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젠이나 바디텍메드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먹거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커왔어요. 그러면 지금 백신 이슈 어제 나온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끝났나요? 얘네 그럼 판매 중단이에요? 백신 나왔으니까 진단키트 팔지 마예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을 너무 이렇게 냉철하게 물론 시장에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겁죽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비중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의 하락으로 더 이상의 상승이 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승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 4분기까지 올 연말까지 얘네는 더 피크예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은요. 물론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걸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18% 빠졌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13% 빠졌네요. 오히려 덜 빠졌네요. 그렇죠? 한 번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사실 지금 이런 파동을 이어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는요,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그럼 뭐 여러분들 안 버텼어요? 안 올라오던가요?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안 왔나요? 막말로 여기서 꼭대기 매수하신 분들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이날 어땠어요, 여러분들? 섬뜩했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죠? 반등 안 좋나요? 좋잖아요. 이때는 뭐 때문에 빠졌어요? 이때는 시장이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대폭락을 보이면서 약간 뭐랄까 신용잔고에 대한 매물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신용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반대 매매 같은 거. 그게 한번 소화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도 이미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요. 화이자 백신으로 통해서 언택트가 급락 보이고 컨택트가 다시 급등 보이고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 급등 보일 때 다른 종목들 다 박살난 거 이제 반영되면 그럼 다시 지갈 길 또 간다고요.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주식의 등락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가.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너무 과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반영 다 됐죠? 그럼 그 먹거리를 통해서는 수익 다 땡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혹은 또 어떤 악재성 이슈가 터져서 또 급락을 보이다가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락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주식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슈가 화이자 백신 이슈가 진단키트 쪽을 다 박살내서 끝내버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물량을 들고 있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내가 밖에 나가서 추위를 견디지도 못하는데 내복만 입고 나가서 지금 바람 맞으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무겁더라도 패딩 하나 걸치고 밖에서 볼일을 더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 춥게 나가서 그렇게 빨리빨리 볼일을 급하게 보려고 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결국에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이 종목 물론 실적, 잠정 실적은 나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 멀었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 하루일 뿐인 거예요. 카카오는. 제발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여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여러분들 이거 뭐 이런 진짜 좋은 기업들 가지고 오늘 뭐 낙폭이 크긴 크지만 이런 쇼크 결과적으로 매를 맞아야 되는 거면 맞고 그냥 보내자고요. 카카오 뭐 밑에 종속회사들 얼마나 지금 잘 나갑니까? 카카오뱅크 지금 장외에서 거의 40조 원 평가받고 있죠. 신한지주, KB, 우리, 하나 다 합쳐도 40조 정도가 되는데 밑에 있는 상장도 안 된 기업이 지금 벌써 장외에서는 40조 정도의 규모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걔네들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ATM에서 수수료 다 무료로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무료 서비스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 손실이었고 손해였지만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런 영업 방식을 진행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뭐 있습니까? 모빌리티 쪽, 카카오 모빌리티 쪽도 손해를 좀 계속 보고 있었죠. 적지 않은 적자가 좀 있긴 했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또 있고, 그 다음에 피코마, 그쵸? 이번에 일본에서 피코마가 진출한 지 4년 만에 9월달 전세계 만화 그리고 소셜 앱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1위를 등극했어요. 이 매출 1위를 등극한 게 이번에 3분기 7, 8, 9월이거든요. 이 7, 8, 9월 동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0억 원이에요. 1,300억 원. 250% 가까이가 늘었어요. 2.5배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지금. 누가? 카카오 자회사가.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고작 화이자 어쩌고 뭐 언택트로 뭐 빠지고 어쩌고 연관된 괜히 쓸데없이 연결고리로 만드는 거 이거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왜 테마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고작 그런 하락 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끝났니 뭐니 버리니 마니 그런 분들은 카카오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너무 힘들고 좀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관리를 반드시 해주시고 주식은 그게 다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주식은 그게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물론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사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정리. 약간 내가 지금 잠깐 피난와 있는데 여기 이제 빼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오늘 시장 개별적으로 종목 한 몇 개씩 이렇게 손실이 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좋은 기업을 들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파워로직스는 좀 안타깝게 됐네요. 시세가 좀 안 나와서 좀 안타깝게 됐고, 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렇게 갭으로 때려버리는 건 사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있으면 뭐 인정을 할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뭔가 좀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우리 VIP원님들을 약간 주력 삼아서 편입하고 있는 종목밖에는 믿을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트레이딩으로 좀 끊어주세요. 지금은 너무 시장이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장이니까 최대한 트레이딩으로 좀 끊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VIP님들도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짧게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거에 인증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오늘 인증도 조금 뭐 손실이 오늘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짜잘한 손실, 뭐 그냥 막대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감수하고 또 손실을 빨리빨리 잘라내줘야 더 큰 손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시간적인 투자를 했을 때 올라올 수 있거나 추가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줄 만한 종목은 뭐 손실이 있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하락할 때 담아가는 거지만 단타같이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위험한 종목들은 시세를 줄 때 빨리빨리 챙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같이 좀 잘 세워서 우리 힘든 시장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한편으로는 좀 여러분들께 힘을 좀 더 실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뭐 글쎄요. 지금 저도 사실 좀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 이게 리더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시장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의 그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조금 이해하고 또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조금 여유로운 그런 재테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시장 같이 좀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이벤트가 4일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착순 100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4일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포트를 우리도 다 재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일 때라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 같이 좀 편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